보시면요. 아주 반갑게 저렇게 인사를 하고 각자 이름이 적힌 그리고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콩국수 배식에 나선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선거운동 첫날에 저렇게 한 자리에서 다 마주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선거운동하는 걸 봤지만 첫날 저렇게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첫날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선거운동 하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7시부터 본인이 직접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민식 후보도 뭐 119 그 센터 앞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한동훈 후보는 12시 정각이 딱 됨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인과 함께 지하철에서 이제 막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인사하는 걸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첫날 선거운동은 이제 딱 12시 딱 넘어가면 보통 하는 게 관례입니다. 시장을 그쵸? 방문한다든지,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노량진 시장이라든지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그때 되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이 물건들 가지고 이제 경매하고 이렇게 바쁘거든요. 그렇게 선거운동 하는데 오늘 특이하게 이제 북갑 같은 경우는 정말 후보들 간에는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이 출범식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다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콩국수 이런 배식 행사 했다는 거, 특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꽤 이런 행사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 후보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하정우 후보가 껴있는 게 좀 눈길이 가던데 지금 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조금 신경전을 벌인 것 같고 이렇게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식 봉사 현장에서는요. 또 한 가지 일이 좀 벌어졌는데 하정우 후보의 최근 주식 파킹 논란, 그것에 대해서는 어르신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식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하정우 후보가 뭐 억울하다, 내 것이 아니라 해서 반납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르신이 일단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뭔가 이제 하정우 후보는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르신 반응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어르신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저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아주 고위직을 맡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만주. 하정우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00억을 손해에 봤다라고 했다면서요. 만주면은 한 주에 100만 원짜리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 곱하기 만이 억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유니콘이 됐습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란 이야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00억이 되고도 남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주식을 직접 그걸 받을 수 있었는가. 그다음에 그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이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네이버는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돈 받고 커가지고 업스테이지가 뭘 했냐면요. 어떻게 됐냐면요. 다음을 인수했어요. 다음을 인수해가지고 네이버를 위협하는 포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는 AI 국가대표 AI에서 떨어졌거든요. 5강까지는 올라갔지만 3강에서 떨어졌는데 네. 업스테이지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정우가 네이버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업스테이지라고 한 회사를 키워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정우 후보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기자회견 정확하게 해가지고 1시간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정확하게 국민들과 특히 북갑의 유권자들한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이 현장에서 마주친 지역민에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모양입니다. 오늘도 네이버를 겨냥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일단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말씀 주신 대로 네이버의 허락하에 업스테이지로부터 계약을 맺고 주식을 받았다는 게 하정우 후보 또 업스테이지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보다는 업스테이지가 잘 돼야 돈을 버는 구조여서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주장을 하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이 주식 파킹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된다. 너무 비상식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했을까? 라는 것도 또 동시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고위층이라면 그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 충돌이 됐을 때 본인에게 올 어떤 피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감안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민간에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뭐 제안을 받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만약에 겹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도 물어보게 되고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했을까? 라는 것도 동시에 드는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지금 상황에서 의혹이 든다만 너무 강조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입증 책임도 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나중에 이것이 회사에서 어떤 설명을 했을 때 본인을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보들은 이렇게 배식 봉사만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유세차에 처음으로 올라서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북구의 삶을 알아. 북구라는 이름 앞에 무슨 정파고 이념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싸움박질 하는 거든 서울로 가자십시오. 북구의 삶이 곧 저의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보수 재건 이런 거는 서울 가자 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시간부터 북구를 새로운 북구로 바꾸려 나왔습니다. 공소포기, 자기죄 없애버리는 폭주 반드시 승리해서 박살낼 겁니다. 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바로 그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갈아넣고 보수를 재건하고 북구를 재건합시다. 네, 박민식 후보는 2번 후보다 보니까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를 같이 언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한동훈 후보는 반드시 승리를 해서 본인의 죄를 없애려는 시도, 공소포기에 대해서 박살을 내겠다, 또 보수 재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요, 쌈박질을 하려거든 서울로 가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수 분열 양상이고 또 단일화 얘기를 놓고 두 후보도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서울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명 교수님, 새 후보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자기들이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북구를 해서 일하려고 자기는 온 거다. 지금 이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저렇게 이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볼썽사납다. 정말로 이게 북구를 위해서 일할 분들이 맞느냐, 이걸 이제 어필하는 거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를 상대로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를 골라서 아마 집중적으로 유세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모아봤는데 후보들이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도로변에서 유세를 하고 촬영하는 것은 건너편에서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할 때도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하정우 후보가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계속 앞에 차가 가로막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들리니까 아마 목소리는 다 들으셨을 것 같고, 이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 같은데요.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 지난번에 개소식을 할 때는 시간차를 두고 개소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은 같고 장소는 달랐습니다. 보니까요,
장소는 같고 시간은 달랐습니다. 구포시장 맞은편에 쌈지공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박민식 후보는 시작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오후 6시, 잠시 뒤에 좀 할 것 같고 오전 7시에 좀 일찌감치 하정우 후보는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했는데 박민식 후보가 조금 전에 삭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현정 위원님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두 사람이 뭔가 시간, 장소가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일부러 이렇게 잡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의 두 명의 후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경쟁 또 어떤 선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아마 오후 6시에 한동훈 후보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박민식 후보가 4시로 이제 공표가 됐어요. 네. 근데 오후 4시에 보면 이제 주로 박민식 후보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했고 좀 전에 앵커가 이야기하셨지만 또 오늘 삭발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네. 본인의 좀 결연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 머리 깎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왜 자꾸 머리를 깎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결연한 의지 본인이 끝까지 이제 완주하겠다. 특히 또 어머님이 저렇게 이제 처음에 머리를 깎아주시는 제 영상 속에 장면들. 저 여성분이 어머니세요. 네, 그런 장면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 관중들이 좀 여러 가지 짠한 그런 이 눈길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일단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단일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한동훈 후보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좀 결연한 의지를 좀 뭔가 표현해야 되겠다.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결국 이제 뭐 외형적인 그런 모습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박형준 부장시장과 두 사람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2번 뭐, 후보들이 다 머리를 이번 후보들이 깎았네. 다 머리를 예. 깎았는데 글쎄요, 굳이 뭐 머리를 깎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말로 절윤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반성이라 이걸 하지 않고 행동으로 저렇게 머리를 깎는 모습 보여주면 저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곧 끝나면 네. 바로 똑같은 현장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마 행사를 할 텐데 한동훈 후보 측도 이번 부산에 내려간 이래로 가장 많은 어떤 이 군중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께 짧게 삭발의 의미는 뭘까요? 단일화는 없다. 나 그냥 2번 후보로 완주하겠다. 뭐 이런 결의를 다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친윤이라고 알려져 있고 단일화 반대를 했던 박수영 의원이 네. 오늘 본인이 지금 단일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청장들 부산시장이라든지 상황이 좋지가 않다. 지금 여기서 보수가 분열하면 지금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네. 한 15% 정도가 투표를 안 하려고 하신다. 왜 그렇게 한동훈을 배척하느냐? 왜 단일화 안 하냐?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영 의원은 그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SNS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걸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원들마저도 지금 단일화의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돌파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동훈 후보가 잠시 뒤에 있을 어떤 출정식 이제 거기에는 친한계는 참석을 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 다닌 것만으로도 지금 이적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박민식 후보에게는 당 지도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은 송원석 원내대표만 영남에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상일 평론가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사무실 개소식할 때는 장동혁 대표도 내려와서 전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만 내려온 모습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상승 추세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정체 내지는 하락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그리고 이슈를 엉뚱한 곳으로 가져간다. 장동혁 대표가 나타나면 윤호개인 프레임이
모든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도 장동혁 대표가 자꾸 오는 게 저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박민식 후보 측에서 자꾸 이렇게 세대결로 같은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저는 패착 같아요. 세대별로 예, 우리가 예. 더 많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게요. 예.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의원들만 내려오고 지역 사람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게 사진으로는 안 나왔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바깥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차이라면 저거 사진으로 또 비교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본인의 어떤 예. 장점을 좀 개발을 좀 다시 해야지 지금 중앙의 힘, 새몰이 이런 걸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내란 세력 심판 프레임만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삭발을 한 건 아닐지 일단 오늘 출정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삭발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 가배 후보들은요. 유튜브를 통한 숏폼 컨텐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의 후보의 영상들을 보면 각각의 메시지도 보입니다. 진짜 제대로 단디 해내겠습니다. 북구 발전 무족함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의 매일 활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박민식 후보 그러면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갑바라고 그러나요? 야상. 그렇죠. 그거 딱 입고 하면 너무나 진지했어요.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 나 무속도 꽤 됐어요. 쫓겨났어요? 맞아. 아까 윤석열 그 탄핵 그거 찬성했다고. 맞아. 되게 정확하게 잘 아시네. 네, 메시지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는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인 전재수 후보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북구갑에서 직전까지 의원이었기 때문에 전재수와 하정우를 좀 엮어서 같이 캠페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민전 의원이 박민식 후보와는 대학 동창인데 대학 시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을 막은 후보다. 그래서 내가 나만이 보수 재건을 부산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유진 변호사님, 요즘에는 쇼츠를 통해 가지고 젊은 층 그리고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쇼폼에 엄청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볼 때 긴 거 봅니까? 되게 쇼츠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타겟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그 하정우 후보는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AI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을 더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70년대생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한 7, 8년 이렇게 후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이런 쪽에 더 발달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이제 586인데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 후보가 특히 요즘 대세를 따라가지고 일반 거리에서 유세하고 그런 것보다도 유튜브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기에도 숏폼을 올려주시면 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도 그걸 알고 좀 활용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양자 대결 결과 한번 보실까요? 하정우, 박민식 두 사람을 붙였을 때는 42.6 대 32.4. 하정우 대 한동훈은 37.6 대 44.1%로 나왔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3자 여론조사 구도에서도 그동안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보여드린 양자 대결 같은 경우도 조금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지문 교수님, 물론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뭔가 흐름이 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흐름은 크게 이제 하정우, 한동훈 두 분이 약진을 하고 박민식 후보가 조금 이제 추격하는 모양새. 이게 흐름이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누가 앞선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의 구조로 간다고 하면 이제 한동훈, 하정우 이렇게 이제 2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뒤집을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단일화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진보 보수 이렇게 두 후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단일화를 안 해서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것이고 또 패배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민식 후보가 개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경계심 좋게 표현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물론 결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에서 정말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박민식 후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넘어설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단일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만 보면 하정우, 한동훈, 2강,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추격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좀 그렇게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3자 구도부터 한번 보시면요. 35대 20대 31% 이렇게 나타나는데 박민식 후보는 계속 20%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후보와 비교를 해보면 오차 범위 밖으로 좀 벌어집니다. 이 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을 한번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하정우, 한동훈 두 후보는 38%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양자 대결로 만약에 정리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게 조금 드러나는 조사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가 오늘 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뭐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결집해 보겠다라는 의도인데 문제는 지금 이 부산 북갑의 선거가 단일화 문제가 단지 그 지역 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부산 전체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박형준 후보가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좀 벌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또 시계 문제 이게 나왔을 때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꽤 따라갔었는데 네, 추격을 막 열심히 그렇죠. 하다가 근데 이게 뒷심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뒷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보수층들이 전체가 똘똘 뭉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똘똘 뭉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를 더 영속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그럼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수영 의원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역 돌아다니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15%는 된다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박수영 의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박수영 의원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단일화를 하게 되면 부산 지역 전체의 어떤 보수적인 이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투표는 내가 왜 투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후보자들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혹여 장동혁을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표를 계속하게 만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 북갑의 문제가 부산 전체의 문제다. 박경준 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양자 대결했을 때 경쟁력은 박민식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다음 주 초에 아마 저희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게 마지막 조사가 네, 되겠죠? 28일 날 이제 그부터는 못 하니까 네, 할 공개를 텐데 못 하니까. 이제 그때도 만약에 상승 분위기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 투표 전에 뭔가 어떤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다음 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야 된다는 의견이 70.7%, 하지 말아야겠다는 의견은 뭐 3분의 1토막이 났는데 20.6%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이게 그냥 전체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봤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박수영 의원조차도 단일화 필요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남은 기간이 며칠 안 됩니다만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고 박민식 후보는 정체 내지 하락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선거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래로부터의 압박, 유권자들로부터의 압박, 지지자들로부터의 압박이 거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박민식 후보의 지금 저 지지율을 보면 서정욱 변호사가 모 방송에 나와서 숨겨진 10%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민식 후보에게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보수의 10%지 박민식의 10%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보수 유권자들이 보면 한동훈 후보를 더 이상 타당 후보로 보지 않는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은 타당 후보로 보지 않으면 우리 내부의 경쟁으로 지금 보기 시작했다, 이미.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질 것이고 가능성은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표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부산 북구 갑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산 시장 선거도 있고 뭐 기초단체장 등 선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압박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도부에서는 단일화의 디귿도 나올 수 없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는요, 당권 파워도 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27일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고 단일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일화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그 당원들이 그 한동훈 후보가 당에 끼친 해악 그리고 내부 총질 그리고 당원들한테 준 상처는 너무 크더라고요. 박민식은 자력으로 1등이다. 그럼 단일화할 필요 없죠. 박민식 후보가 좀 많이 떨어져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 단일화를 해서 하정우를 막아야죠. 네, 서정욱 변호사도 원래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안 될 것 같으면은 단일화해서 하정우 후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대로 두면 뭐 둘 다 안 되고 하정우 후보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좀 형성이 된 모양이네요. 조금 전에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한 게 70%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박민식 후보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정우 후보가 당선됐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깝게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한 20% 정도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그 수치밖에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박민식 후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 저는 더 우려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나중에 되면은 일반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될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다. 내가 한동훈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정우 후보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내가 그냥 봤을 때에는 박민식이 한동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한동훈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장해찬 후보가 나와가지고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처음에는요 기세가 등등했었어요. 장해찬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10%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박민식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요번에 울산시장 이번 주 주말에 그 단일화 그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민주당과 진보당은 저렇게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그다음 한동훈 후보가 저걸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풍을 과연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박민식 후보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오늘 배식봉사 마친 이후에 서로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했는데요. 배신자 논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뭐 출정식 끝나고 나서도 박민식 후보는요. 과거 한동훈 후보가 했던 수사를 거론하면서 보수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다 수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보수 진영에 상처를 많이 준 보수 배신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가 부산 지역을 떠난 것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부산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 싸워야 될 후보는 하정우 후보인 상황이긴 한데 두 사람 신경전도 거센데요. 최진문 교수님,
뭐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날선반은 계속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여론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 지지율의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이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과연 이 부분을 끝까지 막고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때 박민식 후보가 그걸 그냥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 네.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선거 끝나고 나면 현 지도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천해줬고 또 본인이 어쨌든 지지하는 지지층은 그 장도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주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위기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압박이 어느 정도 커지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네.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압박이 계속 오는데 본인이 계속 버텨서 패배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질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 고민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중간에서 장도혁 체제에서 오는 압박과 그다음에 여론이나 본인의 미래 정치에 대한 압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뭘 선택하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이 본인의 정치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